글자, 뭐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 글자도 배우고 학교도 배우고 가정도 배우고 글자 공부시키죠, 그죠? 글자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알리는 게 자기 자신의 이미지와 가치관이 만들어지고요. 이때부터 꿈도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집단생활, 학교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사회적인 활동이 만들어집니다. 반장이 많은지 알고, 회장이 많은지도 알고, 선생님이 많은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게 막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영양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1차로 컴퓨터가 완성되는 것이 나름대로는 18살 정도로 15에서 18살 정도. 여러분들 저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있는데 언제가 더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중학교 3년이 기억이 더 많이 남으세요? 고등학교 3년이 더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중학교요? 언제가 남으세요? 언제가 남으세요? 언제가 남으세요? 중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중학교로 대답한 사람은 컴퓨터지가 15살에서 16살 때 형성될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기억이 확실히 나기 시작해요. 고등학교라고 얘기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영향이 확실히 굳기 시작할 거예요. 고식입니다, 고식. 아주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게. 그때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떡집에서 떡을 만들면은 말랑말랑한 시루떡 정도 상태예요. 굳지 않은 상태예요, 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향이 굳기 시작하거든요. 굳기 시작하는데, 이 40 넘은 사람이 지금 없죠, 그죠? 마음이 되면은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영양이 개발은 어려워요. 영양이 개발된다면 뇌 속에 신경회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없는 영양을 만들어내다가 신경회로가 폭발해 터져요. 뇌졸중으로 죽을 수가 있다. 근데 바로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요? 일단 약간의 경제력과 그 기반이 돼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컨피던시만 활용해서 내한테 강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영향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의 얼굴이 다 달라요. 문제는 그 속에 내면력생의 영향의 얼굴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신나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나한테 강한 영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순간은 행복해요. 즐거워요. 밤새도 밤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불행한 건 어떤 거냐? 자기한테 없는 영향을 강제로 발휘하게끔 하는 순간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문이에요. 그런 일은 성과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 첫 직장의 경험처럼 회사 간두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쫓겨나온 거죠. 그런 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까 제가 이 부부, 아까 사례 부부를 얘기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영양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인수합병을 한 회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인수한 회사의 점령군 중에서 탑팀 매니지먼트라고 인수한 회사의 의사결정 기율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때 말로는 전문성이랄까 회계 전문가, 인사 전문가, 전문가하는데 그 개뿔이고 실제로는 회계는 조금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인사도 조금 알아도 되고 전략도 조금 알아도 되는데 그 탑팀 매니지먼트의 컴피던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맞으면 그것도 한번 깨져요. 탑팀에서 깨져요. 최고의 탑팀은 직무의 전문성은 조금만 있어도 돼요. 회계 전문가는 회계 뭘만 하면 되는데 회계사한테 몰라도 돼요. 재무 전문가 잘 보고 의사결정 설정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인사 전문가 나처럼 몰라도 돼. 인사의 기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전략 전문가 몇 캔디씩 전략 다 몰라도 돼요. 전략 대충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커미트먼트가 잘 이루어졌냐. 그게 핵심이지. 다 소용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소용없는 것입니다. 경영 잘하는 게 왜 영향이 이런 문제가 되냐는 얘기인데 이 컴피던시는요 상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하위 직무 아주
낮고요. 복잡하고 점점 복잡해지는 정도인데요. 복잡하다는 것은 상위 직무거든요. CEO 직무라든가 본부장 직무, 임원 직무인데 그런 직무로 가면 갈수록 직무의 전문성보다는 역량이 더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사장이나 회장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도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생각 공략의 방식 하나도 몰라도 돼. 회계 참여되면 손익 계산도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조금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인사에서 직무 분석이 뭔지 평가가 뭔지 컴퓨터 치는지 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직무의 전문성보다는 CEO로서 필요한 컴퓨터 치가 있느냐라는 것이 더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회계 담당자는 역량보다도 직무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거죠. 계정 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안 되고 회계 처리 방법이라든가 전산회계 모르면 전혀 일 못하는 거죠. 프로그램 담당자가 C++ 언어라든가 자바 언어를 모르면 전혀 일 못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사장은 그거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위 직무로 가면 갈수록 컴퓨터시보다 역량이 더, 컴퓨터시보다 직무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지만은 상위 직무로 가면 갈수록 직무의 전문성은 개뿔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안 나오도 CEO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직무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면은 석박사들이 다 CEO 가야 먹어야 되지.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저기 회사에 여러분 부친들 전부 다 경영학 석박사입니까? 서울대 경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 따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컴퓨터적인 문제, 역량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역량의 범위가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릇. 역량의 그릇이 크면은 기업을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역량의 그릇이 적으면은 큰 기업도 작게 만들어 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벌써 7시에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간 쉬었다.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고성과가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역량이 있어야 고성과가 된다. 이 원리를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제대로 설계하고 사람을 배치한다면 첫 번째, 그 직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그걸 정교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지? 요걸 찾아내기 중요하고, 요걸 역량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역량 중에서 특정 직무에 잘 맞는 역량만 모아놓은 것을 역량 모델이라는데, 역량 모델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요 두 개가 있어야만 고성과가 될 수 있다. 라는 요 메커니즘도 있고요. 자, 잘못된 역량 모델의 사례를 본다고 했다면, 이거는 역량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능력이다, 능력인데, 예를 들자면은,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경영 지원이라든가 물류 영업, 물류 운영, 에너지 산업 다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도대체 이 회사는 뭐라고 정의했느냐? 제가 PDF로 띄운 거예요. 이거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는 것은, 청중 앞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자신있고 명확하게 표현하면 물론 청중의 수준이나 경험 등을 고려한 솜씨 있는 발표 기법으로 청중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 및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낸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거랑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있게 발표한다. 이게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 의견 등을 간첩하고 쭉쭉 있는데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자, 이거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의견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구사한다. 이건 어떤 능력, 어떤 역량이죠? 두 가지 역량인데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개념적 사고입니다. 개념적 사고. 근데 표현하는 것은 대인 영향력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고요. 밑에 또 있네. 주제가 강조되도록 정리하고 시각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이거는 말은 할 줄 몰라도 요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개념적 사고가 뛰어나면 말로는 표현 못하죠. 이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청중과 눈을 마주친다.
대인 이해력이고 어쨌든 몇 개 역량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은 이런 능력이 있으려고 한다면은 컴피던시로는 4개의 컴피던시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거. 자신감, 개인적 사고, 개인 역량력, 개인 이해력. 이 4개의 컴피던시가 있어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역량을 어디서 먹느냐? 자, 역량 모델을 제가 설명해 드리죠. 역량 모델이라는 것은 이러한 많은 역량 중에서 특정 직무에 맞는 역량만 모아놓은 걸 역량 모델이라고 해요. 회계 직무에 맞는 역량만 모아놓은 걸 회계 역량 모델이라는 거고, 영업사원한테 맞는 역량만 모아놓은 걸 영업사원 역량 모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생산 품질 담당자가 품질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역량만 모아놓은 것을 여기 품질 역량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역량 모델을 잘 구축해 놓으면은, 자, 직원들이 자기가 성과 되려고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역량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주직원들의 역량을 간직하게 해주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채용할 때도 써먹고, 채용할 때도 써먹고, 성과 개선하거나 육성할 때도 써먹고, 승진 승급할 때도 이 역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역량을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역량 진단하는 데이터인데, 원래 이거 한 인당 3만원씩 돈 받고 지금 해주는 거 있는 건데,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딱 3사람, 3사람까지만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무료인데,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그 사이트가요, pmihr.kr 접속하셔가지고요. pmihr.kr 이 동향이지. 여기서 인증을 PMI라고 치시고 비밀번호를 1234 소문자 A 로그인 하면요 뜨거든요. 이게 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 역량을 진단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자기가 숨겨요. 그러니까 자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뢰성 값이 나와요. 얘 거짓말 했다고 다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읽어보시고요. 다 읽어보시고, 여기에 PMI라는 거 이거 치우시고, 회사 이름에다가 자기 회사 쓰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명함하던 SNS, 그냥 이거만 쓰세요. 됐고. 그 다음에 부서명은 부서가 없네? 그냥 상무이사. 이름은 양순호. 생년월일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1900 만약에 60 한 9년?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뭐 무슨 거는 것 같은데. 15일 좀 하고 딱 하면은 그래요. 여기 나오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다쳤다 하면은요, 거꾸로 가면은 이제 자기 주민등록 아이가 생년월일이나 이름 치면 내가 진단이 됐다 안 됐다도 나오거든요. 요거 딱 해보시면은요, 아이가 이거 치고 PMI 이거 1, 2, 3, 4, A 이거 뭐 잠시만요. 1, 2, 3, 4, A 이렇게 바로 시작되는구나. 아까 거기다가 요거 누르시면요, 네. 자기 회사 인증하고